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잘 공부하고 계시나요? 미션 열심히 쓰고 계시죠? 쓰고 말하고 그리고 또 문제도 풀고 계속해서 무한반복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유도전동기의 운전 특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역시 배우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거 아주 짧게 요점 정리하고 다시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바로 P0. 그죠? P0는 가로 열고 1-S에 가로 닫고 P2다. 이 공식 뭐 생각하면 쉬워요? 바로 회전자의 속도 구하는 공식 생각하면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해가 안 가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100번이라도 써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효율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입력에 대한 출력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입력을 우리가 2차 측 입력이라고 보자. 그럼 P2분의 뭐예요? P0, Pout. 여기서 Pout은 2차 측 출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좀 무식하게 말하면 이제 기계적인 출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1-S. 그게 뭐예요? 1-S. 와우. 효율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슬립이 되는 거였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NS분의 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뭐 동손이나 이런 것도 배웠었어요.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할 수가 있겠죠. 동손, 뭐 PC2 또는 한글로 P하고 동손 또는 P2C 네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S 곱하기 5다 P2다. 그러면은 이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2차 측 입력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1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내용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정말 애지간한 계산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 시험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은 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제가 또 적어놨어요. 네, 예전에 배웠던 개념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좀 더 내용을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 밑에의 길이를 밑변의 길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8m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높이를 여러분 6m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빗변의 길이다라고 했어요. 요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그 공식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공식이었죠.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먼저 빗변의 길이는 먼저 루트를 씌워줘요. 루트를 씌워주고 이 친구의 제곱한 다음에 서로를 더해준다. 그래서 6의 제곱 또는 8의 제곱 6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6, 8 또는 8, 6 하면 그 값은 얼마입니까? 늘 항상 10이다 라고 했었죠. 좋아요. 이 개념을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배웠었어요. 그리고 전기수학 시간에서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굳이 얘하고 이루 각도 이거를 이제 세타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개념에서 지금부터 제가 저항과 리액턴스와 임피던스의 관계를 설명을 드릴 거고,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배우셨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과 피상전력의 관계를 여기서 엎어치기를 해서 지금부터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그럼 개념이 확실히 잘 잡히실 겁니다. 최선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볼게요. 먼저 저항이야. 예를 들어서 저항이 8ohm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그 저항이 요 밑에 밑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단위만 바꾸면 돼. 단위만 8m를 제가 ohm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의 값이야? 저항의 저항값이 8ohm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두 번째 요 리액턴스. 여러분 리액턴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X. 여러분 대문자 X를 쓰셔도 되고 소문자 X를 쓰셔도 돼.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대문자를 썼는데 소문자 X로 여러분께서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재들 보면 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 소문자 있는 교재도 있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리액턴스라는 게 있는데 얘도 뭐예요? 단위를 보시면 ohm이죠. 단위는 같아. 단위는 같은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자 이거지. 단위는 똑같이 ohm이지만요. 각도가 얘하고요. 몇 도의 차이가 있다고요?
90도. 즉 위상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다고요? 위상. 각도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 그냥 쉽게 뭘 생각하냐? 위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기 이론을 배우셨다면 지금 첫 번째가 뭐 저와 함께 전기 이론을 끝내고 오셨다면 이 내용이 되게 쉬운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전기 이론을 안 보시고 나는 기기부터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액턴스를 X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기억할게. 저항에 비해서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항에 비해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 몇 도? 90도.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할 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저항이 6옴, 리액턴스가 6옴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얘를 그린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여러분 6옴 그리면 안 돼요. 예, 여기에서 90도 위로 올려주세요. 밑으로 내리든 위로 올리든 90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6옴이다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8옴과 이 6옴의 합은 얼마예요? 이 벡터와 이 벡터 합은 요 빗변의 길이죠. 그러면은 몇 옴이 되는 거예요? 15옴이 된다. 이런 관계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자, 요 밑변의 길이 우리가 교류 파트에서 전력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과 피상전력이 있다고 그랬었죠. 바로 얘가 뭐예요? 여기가. 얘가 유효전력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무효전력이 되는 거야. 자, 얘가 뭐라고요? 얘가 무슨 전력? 유효전력. 얘가 뭐가 된다고요? 무효전력. 얘가 뭐가 된다고요? 피상전력이 된다. 피상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 또는 킬로볼트, 암페어를 쓴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이야 저항의 이야기도 끝나게 되는 거고 전력의 이야기도 다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전기에서는 직각삼각형이 안 나오면 안 꼽는 찐빵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도형들은 다 몰라도 되는데 요 직각삼각형의 특징은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보다 피타고라스 정리 플러스 삼각비 플러스 뭐라고요? 삼각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요 정도는 여러분께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었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였지 요 정도는 여러분께서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니에요. 자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했었어요. 리액턴스. 근데 리액턴스를 우리가 이제 X라고 쓰지 않습니까? X. 그 리액턴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리액턴스 X 또는 XL 유도성 리액턴스 또는 그냥 리액턴스인데 우리가 리액턴스가 여러분 단위가 어떻게 되죠? 옴이에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리액턴스라는 거는 무엇과 무엇의 곱이냐? 여러분 오메가와 인덕턴스의 곱이에요. 요 오메가 이거 W 아니야? 여러분 W는 이렇게 쓰는 게 W죠. 오메가는 그리스어 이렇게 끝에를 오므려줘요. 오메가니까 오므려주세요. 자 썰렁하네요. 자 오메가인데 요 L이 뭐죠? L? L은 여러분 인덕턴스야. 인덕턴스 뭐라고요? 인덕턴스라고 하죠. 인덕턴스의 단위가 뭐죠, 여러분? 헨리. 모르신다고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처음 들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도대체 인덕턴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자, 여러분, 우리가 맨 앞에 직육이 맨 앞에서부터 배웠어. 자, 도선에 자 여기 전선이 있어요. 전선에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자속이 발생한다고 배웠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 얼마만큼 발생하는가? 이 자속이 얼마만큼 많이 발생하는가? 그 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덕턴스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1A가 흘렀어. 근데 자속이 10만큼 발생했어. 그러면은 인덕턴스는 10이야. 자속이 많이 나오는 비율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1A가 흘렀는데 이번에는 자속이 100이 나왔어. 그럼 그때는 인덕턴스가 뭐예요? 100이다 이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요. 자, 다시 1A가 흐를 때 자속이 10만큼 발생했으면 인덕턴스는 10이 되는 거고 1A 흐를 때 자속이 100만큼 발생했으면 인덕턴스는 10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덕턴. 여러분 봐봐요. 인덕턴스가 영어 싫어하시죠?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덕션 있잖아요. 인덕션. 응? 인덕트. 뭔뭐를 유발시키다. 뭔뭐를 발생시키다가 여러분 인덕션이거든요. 인덕트. 자, 자속이 발생되는 비율을 얘기한다. 일단은 그 친구의 단위보다 헨리다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뭐죠? 오메가. 읽을 때는 오메가. 이거 읽을 때는 뭐예요? L. 근데 얘가 오메가라고 읽지만 의미는 뭐야? 의미는 뭐예요? 각 주파수죠. 각 주파수. 또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각 속도라고 해요. 각 속도. 같은 말이에요. 각 속도, 각 주파수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 이거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어. 자, 각 주파수, 각 속도. 내내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오메가는 뭐냐? 2 파이 F.
요 2파이F를 맨날 2파이F 쓰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오메가라는 문자로 하나로 만든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F지. F가 뭐다? 주파수다 이거죠. F가 뭐다? 주파수. 자, 그러면 인덕턴스에다가 자 보세요. 인덕턴스에다가 오메가를 곱하잖아요. 이야, 단위가 바뀌네.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얘는 각주파수 또는 각속도라고요. 이 친구 고유의 단위가 있죠. 이 친구 고유의 단위가 있습니다. 라디안 퍼 세컨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지금. 자, 이럴 땐 저럴 땐 인덕턴스의 단위가 뭐였어요? H였었어. 그랬던데 여기다 뭘 곱했어? 오메가 또는 각주파수 또는 각속도를 곱했더니 이 친구의 단위가 얘를 곱했더니 단위가 뭐가 된 거예요? 옴이 된 거죠. 전기를 전공하지 않으신 비전공자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고 선생님 저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괜찮아. 그럼 그냥 외우면 돼요.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그냥 외우고 뭐 공식 한두 개는 그냥 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하면서 내가 이걸 내 걸로 만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안 까먹어요. 그건 좀 오버하고요. 오래 기억이 갑니다. 자, 우리가 이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intervening variable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좀 너무 황당한 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소득이 있어. 자, 소득, 그러니까 인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월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소득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게 우리가 뭐냐면 바로 우리 라이프의 퀄리티, 삶의 질이죠. 나의 삶의 질. 자, 보세요. 소득이 올라가면 나의 삶의 질도 올라가겠죠. 한글로 쓸까요, 그냥? 삶의 질. 라이프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득이 올라가면 삶의 질도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득은요, 삶의 질과 완전 독립적인 친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얘가 완전 독립적인 친구라고요. 야, 인컴 얼마야? 이거하고 삶의 질하고 얘하고 완전 이꼬르는 아니죠, 여러분. 삶의 질이 어떻게 돈이야?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죠. 하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지대한 영향 안 미칩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을 벌었어요. 한 달에. 와, 삶의 질이 달라지죠. 맞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소득은요, 마치 누구랑 같냐면 요 인덕턴스하고 같아. 소득을 인덕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인덕턴스가 커지면 삶의 질이 커지는 거죠. 자, 소득이 올라가면은 삶의 질이 올라간다. 즉, 얘가 바로 리액턴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L이 커지면 X가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거 말고 꼭 돈만, 내가 인컴만 삶의 질을 올리는 거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가 또 중요하냐면, 자,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여가 시간. 내가 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내가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 여가 시간은 마치 소득과 삶의 질을 연결해주는 느낌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컴을 좀 올렸어. 인컴을 올리면 삶의 질도 올라가는 거 맞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또 여가 시간도 중요하죠. 여가 시간이 좀 들어가면서 나의 삶이 전체적으로 막 올라가는. 이 여가 시간 같은 게 바로 지금 여기서는 오메가가 되는 거지. 오메가와 인덕턴스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얘와 얘가 합쳐지면서 삶의 질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정신적 건강에 좋은 거죠. 이렇게 몰라도 돼요. 이렇게 몰라도 되고, 아니시면 그냥 외우셔도 되지. 인덕턴스 L에다가 오메가 곱하면 단위가 바뀌어지는 그냥 매개변수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삶의 질, 리액턴스가 있다라고 할 때 이런 관계가 있다. 인덕턴스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면 새로 뭐가 된다? 리액턴스가 된다더라. 이렇게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선생님, 네? 지금 인덕턴스를 선생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실 때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 발생하는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얘가 저항의 단위가 되는 건 제가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원리를 이미 여러분께서는 배우신 거.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 귀한 에너지, 이 귀한 시간을 여기서 쓸 수는 없거든요. 왜? 여러분 시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한 1, 2분 정도 설명드리는 내용은, 요 내용은 제가 여기다 쓰는 내용 있잖아요. 그냥 듣고 까먹으셔도 돼요. 알겠죠?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전선 중간에 여기다 이렇게 코일을 감아놨어. 코일을 감아놨어요. 네, 전선이에요. 자, 전류를 흘려요. 전류를 흘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여기서 뭐가 발생해? 자속 파이가 발생하죠. 뭐가 발생해요? 자속 파이가 발생하죠. 맞습니까? 그럼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가 교류 전류라고 해볼게요. 그럼 자속의 변화도 생기는 거죠. 전류가 변하면 자속도 변한다. 이게 교류잖아요. 아, 교류. 이거 벌써 까먹으셔서. 자, 이게 교류야. 교류 전류면 교류에서 발생하는 자속 역시 이렇게 교류 파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변압기에서 교류 전원을 인가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류를 계속 변화시키겠다. 자속을 계속 변화시키겠다. d 파이를 주겠다. 이 얘기였어. 그러면 자, 이게 여러분 교류 전류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코일이야. 그럼 코일의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가 계속 변해? 그러면은 자속도 계속 변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의 변화가 생긴다? 기전력이 발생하지. 근데 렌츠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렌츠의 법칙. 여기서 발생하는 기전력 E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뭐라고요? 마이너스. 뭐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 파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한 그 기전력 때문에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는 거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흘렀던 걸 플러스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발생된 기전력 때문에 흐르는 전류는 얘가 된다. 와우. 그럼 자속이 많이 발생할수록 역기전력이 커지는 거네. 그럼 이 노란색 전류가 여러분 이 빨간색 전류 때문에 방해를 받죠. 그래서 얘가 액션이면 이 성분을 리액션이라고 했던 거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내가 듣고 넘어가도 여러분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오버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그러면 자, 이런 얘기, 머리 아픈 얘기 그만하자고요. 아, 자꾸 왜 시험에 안 나온 얘기 계속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만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교류잖아요. 아, 교류에는 여러분 저항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순수한 R 저항과 그리고 주파수와 관련 있는 리액턴스 X가 있는 거죠. 자,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리고 기호로는 Z. 단위는 당연히 옴이다라는 거. 다만 이 친구하고 각도가 몇 도? 90도. 자, 각도 몇 도? 90도. 자, 우리 전기 수학에서 배웠을 텐데 90도를 문자로 J라고 나타냅니다. 굳이 어려운 수학 개념 갖고 나오면은 얘가 바로 복소수의 개념이죠. 근데 복소수 얘기하면 머리 아프잖아. 그냥 90도라는 이 문자를 J로 나타낸다 또는 I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다르긴 다르잖아. 그 다른 거를 어떻게 표현해주냐? 각도로 표현해주자. 각도. 여기다 90도 쓰기 이상하니까 J라고 문자로 써주는 거죠. 요게 바로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 Z는 루트 저항의 제곱에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과 똑같죠?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임피던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어후,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